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림책 읽는 여자 조중선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윗집도 아랫집도 우리 집도 층간소음에 대한 스트레스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층간소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 돌아보고 나아가 층간소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림책을 소개합니다. 윗집에는 슈퍼맨 놀이를 좋아하고 태권도복을 일상복처럼 입는 두 형제가 살고 있습니다. 아랫집에는 나이 지긋하신 할아버지가 살고 계시고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집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코로나 이후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날이 줄어들고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났지요. 어디 그뿐이에요. 한창 뛰어놀고 에너지를 발산해야 할 시기에 아이들이 마음껏 달리고 자유롭게 자신을 발산시킬 자유를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어쩌지 못하는 에너지들을 누가 감당하게 되었죠? 네,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가 그것을 모두 떠안게 되었어요. 하루 종일 아이들과 있다 보면 이런 말들을 수시로 하게 되죠. 시끄러워, 좀 조용히 놀아, 뛰지 말랬지? 이 그림책에 나오는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아, 조용히 놀아. 쉿, 할아버지 또 오시겠다. 제발 조용히 하라고. 아래층 살고 계신 할아버지께 층간소음이 문제가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엄마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죠. 무리 생활을 했던 원시시대의 구석기인들은 동굴에 모여 살았죠. 지금으로 치자면 구석기인들이 모여 살던 동굴은 현대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개념이었을 텐데요. 소리가 공명하며 쩌렁쩌렁 울리는 동굴 안. 원시인들은 그 쩌렁쩌렁 울리는 소음을 어떻게 견디고 살았을까요? 공동주택문화연구소 표승범 연구소장님의 말에 따르면 동굴에 살던 원시인들은 오히려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 불편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동굴에 울림이 없다는 것은 맹수가 들어와 부족 사람들이 모두 다 잡아먹혔거나 자기만 두고 도망갔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지요. 구석기 시대 동굴한 소리는 소음이 아니라 안전의 표시였던 거예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는 이웃과 단절된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내는 소리는 안전함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삶을 방해하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공동주택에서의 소리는 밖으로 내서는 안 되는 것이 된 것이죠. 우리가 온도를 느낄 때 실제 온도보다 덥게 느끼거나 춥게 느끼는 것을 체감 온도라고 하듯이 소음도 사람마다 다르게, 상황마다 다르게 느끼는 것을 체감 소음이라고 합니다. 천둥 소리나 폭우가 쏟아지는 소리, 이런 자연의 소리를 우리는 소음이라고 느끼지 않죠. 시골에 한적한 밤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또한 정겹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소리를 도시의 아파트로 옮겨놓는 순간 개 짖는 소리는 소음이 됩니다. 소리의 존재보다도 그 소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죠. 즉, 자신이 소리에 대해 가지고 있는 프레임에 따라 소리를 소음으로 느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각자 자신만의 프레임을 가지고 이후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경비실에 인터폰을 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천장을 세게 두드려서 불만을 표현할 수도 있고,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하며 하루 정도는 넘어가 줄 수도 있겠지요. 제가 실제 경험했던 층간소음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그림책에 등장하는 형제처럼 실제 저희 윗집에 4살, 6살 형제가 살았어요. 그 집은 엄마와 아빠가 함께 태권도장을 운영했는데 정오가 다 된 시간에 출근을 하고 저녁 10시가 넘어서야 윗집은 활기가 돌았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누워있는 시간에 윗집의 활동 소리는 저희 집 식구들에게는 그야말로 소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참다 못한 남편이 조그마한 쪽지를 써서 윗집 현관문에 붙이고 왔어요. 쪽지 내용이 뭐 좋은 내용이었겠어요. 부정적인 말들로 가득 채워진 불만의 소리였지요. 다음 날 1층 현관문 유리에 남편이 쓴 쪽지와 함께 A4 용지 한 장 가득한 장문의 답장 편지가 붙습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입장을 변호하는 반발의 답장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1층 현관문에 붙은 쪽지와 편지를 보자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이후 관계는 더욱 불편해졌고 오며 가며 만나도 피해 다니다가 얼마 안 가 윗집은 이사를 가버렸어요. 아이들이 슈퍼맨 놀이를 하며 쿵쿵거리자 띵동 아래층 할아버지가 올라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여기 코끼리가 사니? 달리기 내기를 하느라 아이들이 내는 콩콩거리는 소리에 또다시 초인종이 울립니다. 얘들아, 여기 캥거루가 사니? 할아버지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동물들을 등장시킵니다. 이런 할아버지의 재치 있는 지혜가 그림책의 재미를 더해주죠. 할아버지께서 올라오실 때마다 아이들도 잘못을 아는 듯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침을 꼴깍 삼키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자신의 에너지를 자제하기란 보통 쉬운 일이 아닌 듯합니다. 오리떼가 꾀꾀거리듯 형제가 싸운 날 또다시 초인종이 울려요. 밖에 나가보았지만 할아버지는 안 계시고 대신 현관문에 종이가 한 장 팔락거립니다. 할아버지께서 남긴 쪽지였습니다. 이 쪽지에는 과연 어떤 말이 적혀 있었을까요? 작가는 이 그림책을 통해 현대인이 겪고 있는 층간소음과 그 스트레스에 대해 가볍고 유쾌하게 담아냅니다. 그림책에서 알려주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조용히 좀 해달라는 불만과 비난의 소리를 내는 자동적 사고에서 관점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하지 말아달라는 한계가 아닌 해도 되는 한계로 그 관점을 바꾸어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자유와 해방감을 느끼게 해주는 방법. 그림책 속 할아버지가 남기신 지혜로운 쪽지에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었는데요. 그걸 보고 저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인간은 인지적 동물이며 그 인지의 과정 중 도식이라는 개념을 잘 설명한 인지심리학자 피아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관점을 변화시킬 마음의 준비를 갖는 것이 자기 입장을 항상 반복하는 괴로움을 겪는 것보다 더 낫다. 아래층은 늘 피해자이고 위층은 늘 가해자라는 편협한 사고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피해가 될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층간소음으로 괴롭고 힘든 마음을 어찌할 줄 모르고 계시다면 그런 분들께 그림책 쿵쾅쿵쾅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공생과 어른다운 어른으로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자세를 유쾌하게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